테슬라 소식입니다. 월가 3분기 인도 실적에 갑론을 박.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대해 월가에서 갑론을 박이 펼쳐졌다. 지난 3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친 데 대한 부정적 평가와 아직 테슬라의 주가는 매력적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혼재했다. 3일 CNBC 방송에 따르면 JP모건은 테슬라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했다. 이는 매도에 상응하는 투자 등급이다. JP모건은 월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인도량은 자사의 예상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가 개최한 인공지능 데이가 실망스러웠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30일 AI 데이를 열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다. JP모건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목표 주가 대비 최대 42% 급락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만큼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구매 추세가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회사는 이익을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코에는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우려 속 소비자들의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 베어드와 캔코드 제너티, 오펜하이머와 UBS가 테슬라의 매수 상응 등급을 제시했다. 반면 웰스파고는 중립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매도 수준의 투자 등급을 제시했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 모두 34만 3,830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가량 실적이 개선된 것이지만 월가의 예상치였던 37만 1,000대에는 못 미쳤다. 한편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다. 뉴욕 증시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32분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전장 대비 5.42% 하락한 250.88달러를 나타냈다. 애플 소식입니다. 3명 중 1명은 아이폰, 삼성 텃밭 한국서 반전 쓴 애플. 삼성 텃밭으로 불리던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좀처럼 20%대 점유율을 벗어나지 못했던 애플이 올해 하반기 들어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크게 키우면서다. 4일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택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34.1%로 집계됐다. 스택카운터는 인터넷 트래픽을 기반으로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측정하는 업체다. 한국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는 올해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스택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애플의 점유율은 6월 27.28%, 7월 29.45%, 8월 32.97%, 9월 34.1%로 지속 상승 중이다. 그간 애플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애를 먹었다. 2010년 후반대만 해도 애플의 점유율은 10%대를 맴돌았다. 지난해 들어서야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와 맞물려 점유율을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다만 지난 수년간 60에서 70%대 안팎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수성해왔던 삼성전자는 그 이상의 추격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올 하반기 들어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의 점유율이 30%가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올 초 고지 등의 사태를 겪으며 입지가 줄어들었던 사이 애플이 구형 아이폰 시리즈의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을 잇따라 상향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신제품인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시 효과가 반영되는 오는 4분기 애플의 점유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극간 애플의 4분기 한국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신작 출시 효과로 연중 가장 높게 집계됐다. 통신사 역시 아이폰 14 시리즈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애플은 최근 들어 한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는 애플 스토어다. 애플의 국내 애플 스토어 개점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애플은 2018년 가로수길 1호점이 개점한 후 지난해 여의도점을 열었다. 올해 들어서는 명동 잠실 점포를 새로 개소했다. 업계는 애플이 내년엔 강남, 홍대 등의 신규 점포를 열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 역시 아이폰의 질주에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1 시리즈의 출고가를 최근 인하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북해킹 조직, 미러 방산 종사자 등 해킹. 북한의 해킹 조직이 미국과 영국, 인도, 러시아 등의 방산 항공, 정보기술, 언론업계 종사자들을 겨냥해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미국 잇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다. 4일 M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개월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무기화한 해킹 활동이 포착됐는데 관련 기술 등으로 봤을 때 북한에 기반을 둔 해킹 조직 징크와 연계돼 있다. 징크는 2014년 북한 체제를 조롱한 영화를 제작한 미국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배우로 지목된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이다. 징크는 지난 6월부터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목표로 삼은 직원들에 접근했고 신뢰관계를 쌓자 암호화된 기능이 있는 미국판 카카오톡, 왓츠앱으로 유도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전달했다. 링크드인 측이 조사한 결과 징크는 기술, 방산 언론 등 회사에서 일하는 채용 담당자라고 속이는 허위 계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MS는 이들의 해킹 목적을 스파이 행위, 데이터 탈취, 금전적 이득, 네트워크 파괴 등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징크가 표적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으며 지난 6월부터 여러 조직을 성공적으로 손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징크는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으로 2009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으로 소니 픽처스 해킹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현금 탈취 사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의 배후로 거론되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라자루스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한 해킹 조직이 그간 정보 탈취 등을 목적으로 서방의 민간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지난달 미국 보안업체 시스코 탈로스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올해 2월부터 7월 사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의 에너지 기업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정부 지원의 고객을 위한 새로운 쇼핑 포털 출시. 아마존은 3일 정부 지원을 받는 쇼핑객을 위해 설계된 아마존 액세스라는 새로운 쇼핑 포털을 출시했다. 아마존은 이미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할인과 같은 저소득 고객을 위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아마존 그로서리, 아마존 프레시 및 홀푸드를 통해 구매한 식료품에 대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또는 다른 혜택을 받는다. 아마존은 새로운 포털이 이러한 개별 혜택을 모두 한 곳에 모으는 중앙 집중식 허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액세스의 커뮤니티 파트너십 책임자인 낸시 달토는 많은 사람들이 필수품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고객이 상황에 관계없이 아마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액세스 가능한 제품에 대해 잘 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할인된 프라임 멤버십의 이름을 프라임 액세스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자격이 있는 고객은 아마존 액세스에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글로벌 데이터 리테일의 소매 분석가이자 전무이사인 닐 손더스는 새로운 포털이 저소득 쇼핑객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야인데 이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를 돕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중국서 번역 앱 서비스도 중단. 구글이 중국 본토에서 유지해온 몇 안 되는 사업인 번역 앱 서비스를 중단했다. 중국 시장 재진출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선 지난 1일부터 가상사설망 등 우회 수단 없이 구글 번역 앱을 쓸 수 없다. 네이버의 파파고 등 다른 대부분의 번역 앱은 VPN을 켜지 않아도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바이두 등 중국 검색 사이트에서 구글 번역 앱을 검색하면 찾을 수 없다는 문구가 뜬다. VPN을 켜고 검색하면 구글의 홍콩 번역 서비스가 나온다. 중국 본토 사람들은 구글 번역을 사용하는 길이 원칙적으로 막힌 셈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구글이 중국 본토에서 번역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세계 최대 시장 중 한 곳인 중국에서 사실상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사용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8월 구글 번역 사용자는 PC와 모바일을 합해 5,350만 명에 달했다. 구글은 2010년 1월 해킹 우려와 중국 당국의 과도한 검열을
이후로 중국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대표 서비스인 구글 검색,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유튜브 등의 접속을 차단했다. 중국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 업체들은 모두 별도 앱 장터를 운영한다. 중국은 이른바 만리 방화벽을 활용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서방 매체들도 차단하고 있다. 한국의 카카오톡과 블로그도 모두 막혀 있다. 2017년 3월 구글은 중국에서 번역 서비스를 재개했다. 2018년에는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에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내에서 미니게임을 출시하기도 했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가 그해 말 중국 공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중국 시장에 전면 복귀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결국 철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홍콩과 대만에 사무소를 두고 중국 기업의 해외 광고 사업을 하고 있다.